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WWDC 2020에서 iOS 14이 공개되고 특히 홈스크린이 시각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화면 설정이 역대급 자유도를 가지면서도 애플의 독특한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이 보여지면서 많은 유저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자 베타 버전을 미리 설치하시거나 최근 iOS 14 공식 베타 버전이 공개되고 이를 사용해보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iOS 14 베타 버전에서 애플 월렛에 애플페이가 한글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한국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유저들 사이에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WWDC 2020 요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iOS 14의 새로운 애플페이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새로운 기능이죠. 바로 앱클립 기능인데요. 앱클립은 사용자가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연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앱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애플페이와 연동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오프라인 상에서 애플 앱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바로 결제까지 하는 방식인데요. 정말 소름 끼치게 주목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앱클립에 액세스하는 방식, 바로 앱클립 코드입니다. 지난 5월 중순경 테크크런치의 조시 컨스틴은 애플이 독특한 QR코드 포맷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면 iOS 14에서 찾아낸 100여 개의 파일을 GIF 이미지로 만들어서 트위터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작동 여부를 확인해보면 맥 프로, 애플워치, 스타벅스 등이 스캐닝 됩니다. 그냥 보기에는 단순한 QR코드로만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조시를 비롯한 다양한 유저들이 찾아낸 이 QR코드의 소스는 바로 애플의 ARKit, 고비에서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쯤 되면 벌써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를 파악하신 구독자분들이 상당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이 독특한 QR코드는 바로 앱클립 코드입니다. 이는 앱만 모아서 빠르게 확인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비스를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애플페이 하면 대부분 아이폰으로 단말기에서 태핑해서 결제하는 NFC 방식만을 생각하실 텐데요. 앱클립 코드는 태핑하는 방식의 NFC와 카메라를 가지고 결제하는 방식의 QR코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많은 한국 언론에서 애플이 애플페이를 두고 NFC 단말기를 사라고 카드사의 강매를 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되는 것이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이 부분은 카드사에서 유리한 협상 조건을 차지하기 위한 언론의 거짓 정보 흘리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애플페이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을 통해서 단말기에 태핑하고 지문인식 또는 페이스 아이디로 인증하는 방식. 두 번째는 맥북에서 결제를 할 때 지문인식 또는 로그인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애플워치에서 결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가장 취약한 방법은 바로 애플워치죠. 애플워치는 특별한 생체 인증 없이 버튼 2번만 눌러주고 단말기에 태핑하면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강화되는 올해 가을부터는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 애플워치 6에 터치 아이디가 장착된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있어 왔고 상당히 근거가 높습니다. 자, 미국이나 호주 등지에서 맥에서 애플페이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상에서 잘 모르는 웹사이트에 가입할 필요 없이 또 배송지 주소를 적을 필요 없이 바로 애플페이 결제 지문인식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는 것으로 결제, 배송, 그리고 애플에서 인증하는 사이트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편리한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단연 아이폰 결제 방식이겠죠. 아이폰 결제 방식의 가장 큰 사용처는 오프라인입니다. 앞선 애플페이 관련 영상에서도 오프라인 포스 결제는 코로나로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핀테크 시장에서 상당한 움직임과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맥켄지 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포스 결제량이 40%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에 따른 핀테크 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권장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애플이 이 권장사항에 맞추어서 준비한 것은 아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포스 결제가 떨어졌다는 것은 애플페이로 인한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페이는 줄어들고 있는 아이폰 매출을 방어해주는 최고의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6억 명의 충성도 높은 잠재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타사들의 반격이 높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앱클립입니다. NFC 적용 여부와 관계
관계없이 앱클립 코드로 애플페이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 NFC 방식도 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를 인증하는 것은 터치 아이디나 페이스 아이디가 하죠. 앱클립 코드는 NFC 제약으로부터 더욱 자유롭습니다. 인증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앱클립 코드가 ARKit 고비에서 보여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플의 새로운 생태계 만들기 전략 때문입니다. 애플에서 형편없는 서비스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유저들이 애플 맵을 선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애플 맵이 초기에 출시되고 검색 시에 실제 주소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미 구글 맵이 상당한 부분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애플의 맵은 실제로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명함 내밀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라는 서비스의 우위점을 선전하면 맛집, 할인점, 클럽, 다양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의 핀테크로 결제를 연결할 수 있는 점은 물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의 입장에선 더욱 편리해지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더욱 빠져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iOS 14부터 아이폰에서 구글 맵은 빠진다라고 하면 애플을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구글 맵의 영향력은 강력하죠. 애플이 이 서비스를 구글로부터 갖고 오는 방법이 바로 앱클립입니다. 앱클립 코드에는 NFC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QR코드 방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NFC를 넣어두었죠. 네, 맞습니다. 결국 애플 글라스를 사용하는 세상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 맵에는 한국 사용자들에게는 조금 낯설은 옐프라는 서비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옐프는 2004년 페이팔 출신이 설립한 로컬 지역 검색 서비스입니다. 지역의 유명한 맛집, 자동차 수리점, 다양한 비즈니스를 검색하고 다양한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옐프가 미국에서 유명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리뷰인데요. AI를 통해서 진짜 리뷰를 선별하면서 오늘날에는 2억 개에 달하는 리뷰와 매월 4천만 명이 이용하는 거대한 지역 검색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옐프는 2008년도에 이미 GPS와 카메라를 통해서 AR로 근처의 식당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애플은 2012년 iOS 6부터 옐프와 함께 왔는데요. 옐프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AR 서비스 형태가 앞으로는 애플에서 로컬 비즈니스, 지도, 리뷰, 결제,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앱클립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보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게 NFC, QR코드로 액세스할 수 있고, 사파리에서도 검색을 해도 스마트 배너로 쉽게 찾고 액세스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확장은 입소문 전략을 쉽게 하는 방식으로 iMessage 링크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애플의 맵에서 띄워서 보여주고 결제까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앱클립을 지원하는 비즈니스와 그렇지 않은 비즈니스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더 빨리 액세스하고 싶은 아이폰의 사용자들은 초기에는 라이더 센서와 유언 칩이 들어간 아이폰 12 구매는 물론이고, 결국 애플 글라스도 더욱 사고 싶어지는 강력한 구매 요소, 즉 애플의 새로운 생태계에 더욱더 깊게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죠. 다만 초기 보급 속도가 어떻게 될지 여부는 코로나 백신 출시와 감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출시되는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국의 경우를 고려해서 보면 우선 iOS 14에서 보여진 애플페이 서비스는 iOS 13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에서는 맡기게 되었지만,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새로운 버전에서 애플페이 기능이 보여졌다는 것보다 결국 NFC 적용 문제점을 애플이 QR코드로 해결하는 것으로 예고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액세스하는 방식에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는 이와 반대로 사용자의 아이폰에서 QR코드를 생성하고 단말기가 이를 읽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존 시스템에 QR코드 리더기만 부착해서 사용하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알리페이로는 이렇게 버스와 지하철 탑승이 가능하고, 아이폰에서 이러한 QR코드를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결제뿐만 아니라 신분 확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접촉 인증 시대에는 필수적인 요소라서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나면 이제는 애플이 협상에서 우위점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애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카운터 파트너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설레발이죠. 당연히 카드사들은 협상 진행 여부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양한 핀테크 종류와 더불어 카드사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기술에 맞추어서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에클립으로 이제는 카드사와 협의만 끝내면 가맹점에 붙어있는 에클립 코드를 보시는 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상만 이루어지면 내일이라도 바로 진행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테스트 마켓으로 선호한다는 점, 아이폰 보급률은 한국에서 28%에서 33% 사이지만 애플페이가 된다는 점을 가정하면 충분히 40%대를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파급 효과가 높다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수조 원 규모의 기회비용이 날아갔다는 점은 아이폰 12 출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폰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애플로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올해 애플페이 한국 출시의 기회적인 여건으로는 전례 없는 최적의 상황입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카드사 협의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가을 발표를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애플이 애플워치 ECG 기능을 포함해서 애플페이, 아이폰 12, 새로운 애플칩이 적용된 맥 시리즈 등 다양하고 풍성한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한아름 안겨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정보는 루트9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